네, 안녕하세요. 어린이조선일보 NI지면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윤정 기자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요 에디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에디슨은 12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에디슨이 전구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그의 인생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겠죠. 자, 여러분은 실패하신 경험이 한번 있으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실패를 해보거나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에서 떨어진 적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에 많은 회사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험도 해봤죠. 네, 여러분들은 아직 입시나 취직을 해보진 않았겠지만 자기가 원한 적 없는 그런 결과를 맛봤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. 네,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이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도 알다시피요. 에디슨은 1200번의 실패를 해본 사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실험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곤 했었는데요. 일단 그는요. 에디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. 백열 전구를 개발한 발명가예요. 네, 근데 여러분들이 몰랐을 만한 사실은요. 사실 전구는 에디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함으로써 더 오래가고 더 밝고 더 편리한 전구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에디슨은요,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축음기는 이제 노래가 나오는 그런 기계를 말하거든요. 그리고 전화, 송신기 등 1000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네, 그럼 아까 얘기한 것에 이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겪고서도 다시 일어나서 실험을 할 수 있었냐, 이런 질문을 에디슨한테 많이 했다고 해요. 그럴 때마다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.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. 그저 잘 되지 않는 방법 1200가지를 발견한 것일 뿐이다.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1200가지나 발견한 것 뿐이다. 이렇게 말을 한 거죠. 네, 이번엔 어떤 것 때문에 실패를 했을까?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은 성공에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네, 그래서 그는요, 실패를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여긴 거예요. 이게 바로 에디슨의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에디슨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김상욱 물리학자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네, 그 교수님은요, 좋은 실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이제 특히 과학자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네, 여기 보시면요. 과학자가 모이면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. 365일 중 364일을 실패하고 단 하루를 성공하는 게 과학이다. 그래서 실수나 실패에 의연해져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. 네, 실수 여부보다 중요한 거는 실패의 질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 실패를 하느냐에 따라서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운명이 갈린다.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실패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. 네, 이 교수님에 따르면요, 좋은 실패를 하는 법은요, 첫 번째, 잘못됐다 싶을 때 그 실수를 끝까지 완벽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. 네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중간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내가 푸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에 계산을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답을 내려보는 거예요. 그렇게 끝까지 해봐야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. 네,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요, 두 번째로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알아차려도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. 네, 아까 얘기한 거의 연장선으로서요.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돼 있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도 저는 연습장에 꼭 꼬박꼬박 이렇게 줄글로 풀이 과정을 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네, 그리고 여긴 써있지 않지만요. 이제 김상욱 교수님은 또 이제 실패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어요. 네, 내가 부끄럽다고 실패를 숨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죠. 여기서 어떤 게 너는 잘못됐던 것 같아. 아니면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. 네, 그래서 실패나 실수한 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요, 여러분.
이번 문제를 보면요. 나사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질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. 네. 2번을 보시면요. 답은 나사가 그 실패한 문제에 어떤 실험에 실패한 사람은 그 실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. 그렇죠.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넌 못했어 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까지 너가 한 그런 실험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잘못돼서 아마 실패를 한 거겠지. 그 원인을 한번 조사해봐.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다시 이 실험을 해봐 라고 하는 것보단 한 번 실패한 사람한테 그 기회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. 자, 그러면 3번이요. 자, 여러분들은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배운 기억이 있나요?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이런 기억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되게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. 뭐 달리기에서 넘어졌다던가 아니면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술래잡기에서 계속 깍두기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조그마한 실패가 될 수 있거든요. 네, 그런 거를 통해서 배운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은 그런 사례일 수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큰 시험,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시험을 봤었는데 그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한 2번의 시도 끝에 이제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, 잘하는 거를 알게 되는 어떤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여기서 4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